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광고 퍼포먼스 4팀 정현아, 김창빈입니다. 오늘 이게 저희가 또 이제 라이브를 준비해봤는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저희 둘이서 검색 광고,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한 운영 팁을 말씀드렸었고, 이번에는 그 배너 쪽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한테 조금 문의가 많았던 배너, 네트워크 배너라서 네트워크 배너 운영 팁, 그리고 어떤 매체를 저희가 좀 활용을 했었는지 이런 걸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전에 네트워크 배너가 뭔지 일단 간단하게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 네트워크 배너를 처음 제안해 드리거나 아니면은 뭐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을 보면 네트워크 배너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지 그쵸. 않으세요? 예, 광고주께서 사실 네트워크 배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그냥 이제 개념적으로 여쭤보시는 걸 떠나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뭐 언론사나 그냥 일반 홈페이지 그 사이트나 좀 수많은 온라인 환경들이 있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메인 컨텐츠나 그 주변 사이트들에 좀 이렇게 섞여서 녹아들어서 노출되는 배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맨날 따라다니잖아요. 사실 뭐 저희가 흔히 검색하는 검색 사이트나 구글 이외에도 그냥 저희 뭐 사실 게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그런 뭐 OPGG 이렇게 그런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옆에 계속 광고가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각 매체사별로, 네트워크 매체사별로 가지고 있는 구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냥 뭐 각 브랜드나 전략에 따라서 그냥 우리한테 맞는 구조가 어디고 어떤 타겟팅을 가지고 있는 매체를 운영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조금 매체사를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네트워크 배너가 너무 어떻게 보면 광범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조금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고, 실제로 뭐 개념적인 설명 이외에도 저희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오늘 조금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일단 네트워크 배너가 어떤 종류가 좀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한번 해보실까요? 네. 그럼 우선은 저희가 조금 가장 많이 운영하는 매체랑 그리고 좀 질문을 많이 받았던 매체들 위주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모비온이고, 네. 그리고 미디움, 또 리얼클릭 아니면은 타겟팅 게이츠, TG, 그리고 크리테오 정도. 네, 이 정도로. 뭐 사실 엄청 많죠. 저희 뭐 대여블도 있고 이렇게 많긴 한데 그 중에서 많이 쓰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매체들이라고 하면 한 이 정도로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일단 모비온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요? 모비온. 네. 모비온이 뭘까요? 사실 모비온은 거의 진짜 많은 분들이 아시죠? 설명을 한번 하자면은, 모비온은 저희 마케터들도 거의 제일 많이 쓰는 네트워크 매체 중에 하나고, 그리고 실제로 국내에서도 거의 구자가 제일 많다고 할 정도로 이제 뭐 널리 알려진 매체이기 때문에 뭐 많은 트래픽이나 이제 여러 가지 브랜딩을 위해서 많이 쓰는데, 실제로 저희가 모비온을 왜 쓰느냐를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보통 딱 요 용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향 매칭이라고, 뭐 물론 많은 매체들에서도 가능하지만은 이 성향 매칭이 그 모비온을 사용하는 그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업이 모비온 광고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쪽이 식품 업종이면은 관련된 이제 식품 업종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모비온에 쌓여진 이제 경쟁사 데이터들을 이제 신규로 모비온 광고를 시작하는 식품 업체에서 그 데이터들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성향 매칭을 통해서 많은 어떻게 보면 좀 재미를 받고 실제로 좋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일단은 그
오히려 경쟁 구도가 좀 넓은 이제 업종이라면 제가 이 성향 매칭을 통한 광고를 조금 제안드리는 편입니다. 보통 이제 그럼 신생 업체일 경우에 조금 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DB가 적을 때 경쟁사 이미 선행하고 있는 경쟁사의 DB를 끌어다가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쵸. 보통 그래서 이제 신규 업체들한테도 어느 정도 이제 제안을 드리는 편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기존 여러 가지 미디어 믹스를 하는 와중에 한번 제안을 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경우도 많고요. 무비용. 네. 그리고 뭐 이제 질문들이 있는데 많은 이제 질문이 많다고 하셨는데 저희한테 뭐 많이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비오는 한번 정리를 해봤고 다음으로 ADN 한번 말해볼게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ADN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뭐 키워드 타겟팅이나 그리고 클로징 패널 또 뭐 저렴한 CPC 이 정도로 한번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모비움도 그렇고 ADN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트워크 배너 좀 통틀어서 가장 CPC가 좀 저렴한 매체가 아닐까 싶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타겟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검색 포털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던 유저에게 저희 배너를 계속 노출시켜주는 그 키워드 타겟팅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쵸. 키워드 타겟팅, 네. ADN. 아무래도 이제 저희 업종에 딱 맞는 키워드에 어느 정도 관심도가 있고 조금 구매 의도라든지 좀 서비스 이용할 의도가 있는 고객들이 검색을 했을 테고 그리고 그런 고객들한테 계속해서 저희가 배너를 노출함으로써 계속 전환의 기회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키워드 타겟팅이 좀 장점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또 ADN 같은 경우에 이제 자사몰 있는 분들에게는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저는 패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온사이트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제 뭐 메인 패널이나 상품 패널 그리고 클로징 패널처럼 그 유저가 사이트에 들어와서 하는 행동들을 바탕으로 뭐 추천 상품을 팝업 배너로 띄워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탈하려고 하는 순간에 한 번 더 추천 상품 그리고 뭐 제한 상품 같은 거를 띄워주면서 이탈을 방지해주는 그런 패널들이 있잖아요. 그쵸. 실제로 이쪽에서 전환이 가장 많이 잡히기도 했고 해서 ADN 하면 저렴한 CPC 그리고 키워드 타겟팅 그리고 네. 또 온사이트 마케팅 패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쵸. 실제로 클로징 패널을 통해서 뭐 우리 상품을 한 번 더 보여주고 그러니까 자사몰에 들어온 고객들이 사실 뭐 상품 종류가 많거나 그랬을 때 뭐 그 상품에 대한 할인이나 이런 프로모션 등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이제 클로징 패널로서 한 번 더 팝업을 띄워주니까 실제로 효율이 좋은 이제 매체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 주셨던 이제 키워드 타겟팅 그렇죠. 키워드 타겟팅이 사실 이게 뭐 많은 광고주분들이 여쭤보시잖아요. 이 개념이 뭔지 어떻게 키워드 타겟팅이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검색 포털에 키워드를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이제 그 뭐 여러 사이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ADN 스크립트가 심어져 설치되어 있는. 네. 그러면 그 사이트에 방문한 유저에게는 이제 ADN 뭐 쿠키라고 해야 되나요? ADN이 묻고 그러면은 이제 그 유저들한테는 저희 배너가 계속해서 노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정확하게 이 우리 광고가 이제 노출이 되는지를 몰랐었는데 저번에 ADN에서 이제 관계자분이 오셔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확실히 그 ADN의 키워드 타겟팅은 좋은 거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리얼클릭 다음 리얼클릭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네. 리얼클릭 장점이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최근에 오픈한 그 쇼핑 캠페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 자사몰이랑 상품 DB를 연동해서 상품화 배너를 노출해주는 타입의 배너인데 사실 요거는 제가 뭐 비슷한 다른 매체
다른 매체에도 비슷한 타겟팅들이 있지만 특히나 리얼클릭에서 집행했을 때 조금 전환이 가장 높게 나왔던 걸 경험을 해서 요건 리얼클릭의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냥 일반 배너보다는 상품화 배너, 그 자사물 상품 DB 연동해서 상품화 배너를 노출했을 때가 조금 더 뭐 클릭률이나 전환율이 좋기는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요거를 이제 뭐 유저가 봤던 상품을 이제 계속해서 노출을 해주니까 노출되는 배너 타입도 그렇고 이런 타겟팅 방식도 좀 이커머스 그리고 전환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캠페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쵸. 그래서 리얼클릭 같은 경우도 요즘 쇼핑 캠페인이 조금 핫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거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광고주분도 있으셨고, 그래서 리얼클릭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광고 매체 중에 하나고요.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어디 보면은.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타겟팅 게이츠인데, 그 해당 이제 매체도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 매체고, 실제로 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전체적인 리타겟팅이나 아니면은 뭐 매체 그 노출도 등은 어느 정도 이 매체도 다른 매체들과 비슷하게 있고, 근데 이제 만약에 또 하나 꼽아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국내 카드사가 좀 제휴가 되어 있어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이제 결제 행위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이 데이터 분석을 같이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이 통합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광고를 노출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이제 리타겟팅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왜요? 카드 많이 아니 땀을 너무 흘리셔가지고 좀 덥네요 오늘. 설명해드리려니까 더우신가 보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요즘 카드 제휴가 좀 많아서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번 조금 정리 한번 해주시겠어요? 카드사 제휴를 통한 이제 오프라인 결제 행위 분석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양쪽의 데이터를 같이 통합해서 분석할 수 있다는 점. 요거는 정말 굉장한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카드사랑 제휴를 해서 오프라인 결제 행위를 분석한다. 그쵸. 네.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광고에서 조금 한계를 느끼는 게 온라인 외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것도 패턴을 분석해서 온라인 광고 상에서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하나 이제 타겟팅 게이츠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ADN 같은 경우도 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그 약봉투 있잖아요. 약봉투 하단에 저희 ADN 광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네. 그쪽에 광고 문의를 정말로 오는 경우도 있었고, 저도 사실 되게 신기하긴 했지만은, 그래서 오프라인 광고에서도 이 저희 그 매체를 같이 다뤄본 적도 있었고. 좋습니다. 네. 다음은 크리테오. 뭐 크리테오 같은 경우는 사실 사실 이게 프랑스 외국에서 온 매체잖아요. 그래서 구자나 이제 인벤토리가 아주 방대한데, 국내에서는 조금 뭐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모르지만은 정말 저희가 많이 보는 광고 중에 하나예요, 크리테오 광고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조금 글로벌하게 뭐 예를 들어서 북미 시장, 유럽 그리고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이런 글로벌 기업들에서 많이 쓰고 이제 브랜딩을 위해서 조금 폭넓게 쓰는 매체라서 저희가 제일 많이 이제 팝업이 뜬 매체 중에 하나죠, 크리테오가. 그러면은 뭐 방대한 구자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글로벌 브랜딩을 통한, 네. 왜냐하면 따지고 보면은 이제 글로벌적으로는 거의 구자가 제일 넓은 매체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알만한 브랜드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대체로 크리테오는 뭐 필수로 진행하고 있다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체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저희가 사실 이제 매체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GDN, 그렇죠? 저희가 제일 잘 알고 많이 하는 구글 GDN도 똑같은 네트워크 매체지만은 그 양이 방대하고, 기존에 이제 저희 말씀해 주셨던 분들이 많아서 사실 이번에는 저희가 다음번에 준비를 하려고 뭐 그 내용을 뺀 건 있었죠. 사실 GDN도. 다음에는 GDN을 좀 메인으로 다루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이제 저희가 그러면 앞서서 좀 간략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장점들을, 매체별 장점들을 조금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좀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기반으로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저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요즘에 저 네. 모비온, 우선 모비온 먼저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 그 전에 일단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 식품 업종 중에 다이어트 도시락인데 저희 업종의 경우 어디 광고를 대체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먼저 그럼 네. 차라리 제가 먼저 대답을 한번 드려볼까요? 다이어트 도시락이 이제 식품 업종인데 사실 제가 식품 업종으로 이전에 네트워크 배너 매체를 진행을 했었고 실제로 근래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광고주께도 말씀드리는 게 우리 업종은 이 뭐 예를 들어서 모비온 광고다 아니면 ADN 광고라고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먼저 광고 진행할 때 여쭤보는 게 광고를 다른 광고는 어떤 광고를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일단 미디어 믹스적인 면에서 이 네트워크 배너 매체만을 광고를 진행을 하시는지 아니면 검색 광고나 아니면 다른 배너 광고를 진행하시는지를 꼭 여쭤봐요. 왜냐하면 그 컨디션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제 매체를 선정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애초에 트래픽을 위한 뭐 아니면 프로모션이나 이런 뿌리는 용도의 이제 광고 매체를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실제 전환을 위해서 리타게팅을 하고 이러한 전환 위주인지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상황과 업체 상황 그리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매체를 좀 선정하는 편이고, 그리고 저도 이제 매체별로 각 이제 상품 소개서도 있고, 그리고 그때 매체별로 어떻게 보면 유행이라고 좀 하죠. 그래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좀 따라가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매체가 이쪽 구좌에서 좀 핫하더라. 그러면은 제가 그쪽 이제 매체에 대해서 조금 파고 그쪽에 이제 담당자가 조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맞을 것 같으면은 광고주께 제안을 드리고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노출 위치, 조금 매력적인 노출 위치에 따라서 이제 매체사를 미디어 믹스한다. 그쵸. 정리할 수 있을까요? 뭐 노출 위치나 그리고 그 우리가 광고를 하고 싶은 제품의 특성 그리고 업체 상황, 사실 업체 상황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 우리가 소재를 자주자주 바꿔줄 수 있는 디자이너가 있다고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가능하고 뭐 소재를 자주자주 교환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게 조금 불가하거나 힘들다 그랬을 때는 해당 상황에 맞게, 물론 소재야 많이 바꾸면 좋을 수 있지만은 그 해당 상황에 맞게 매체를 선정하는 편이죠. 그래서 뭐 꼭 소재를 통한 이 배너 광고가 아닌 뭐 아이커버, 그러니까 팝업 창을 통한 광고를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이전에는 배너 광고를 진행을 하다가 효율이 떨어졌을 때 뭐 리타게팅을 통한 그 팝업 아이커버 광고로 실제 전환을 좀 높이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합니다.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 이제 의류 쇼핑몰을 운영 중인데 배너 리타게팅 상품은 다 거기더라. 뭔가 새로운 채널이나 전략이 있는지 여쭤보셨어요. 우선은 제가 예전에 이제 의류 쇼핑몰을 통해서 네트워크 배너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초반에는 저는 타겟팅을 좀 여러 개를 가져갔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일단은 모수 확보가 중요하니까 유입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캠페인 위주로, 타겟팅 위주로 진행을 했었고요. 신규 타겟팅, 네. 신규 타겟팅 위주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중간부터는 신규 타겟팅이랑 리타겟팅 비율을 1대1로 집행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때 리타겟팅은 아이커버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배너로 리타겟팅을 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제 아이커버를 통해서 저희 뭐 이벤트 페이지라던가 아니면 좀 주력 상품 페이지라던가 아니면 프로모션 상품 페이지. 아니면 그냥 카테고리 페이지라던가 이런 사이트 그 페이지 자체를 이제 배너 대신 팝업 형태로 노출을 시켜서 조금 바로바로 사이트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 아이커버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초반에는 신규 타겟팅으로 100% 진행을 하다가 중간쯤에는 어느 정도 모수 확보가 되었을 때 아이커버, 리타겟 아이커버 1 그리고 신규 배너
이렇게 1대1로 진행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 모수가 좀 확보가 됐다 했을 때는 리타겟 100%로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타겟팅을 저희가 이제 뭐 예산에 따라서 예산이나 뭐 캠페인 그 전략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모수를 확보하는 기간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초기 3개월 정도는 테스트를 해봤던 것 같고 그래서 뭐 각자의 이제 조금 예산이나 마케팅 플랜에 따라서 뭐 타겟팅을 조금씩 변화 주면서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뭐 방금 전에 이제 현아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업체 상황이라는 게 사실 그렇다고 생각해요. 리타겟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예산이 있는가. 근데 만약에 실제 전환을 빨리 측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리타겟팅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트래픽 위주로 돌린다기보다는 전환 위주로 돌려가면서 효율을 봐가면서 리타겟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배율 리타겟팅과 신규 타겟팅의 그 배율 분배도 실제 저희가 다 이제 결정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거는 이제 그래서 업체 상황이나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매번 배너만 진행을 하셨을 때 효율이 좀 별로였다 싶으시면은 배너랑 그리고 그 배너도 조금 너무 조잡한 배너는 오히려 좀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배너 각 이제 매체사별로 캠페인 품질 지수를 제공을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품질 지수를 좀 확인해 보시고 배너도 뭐 좀 뭐 눈에 좀 잘 들어오는 네. 배너인지 그리고 아이커버도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아이커버 링크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상품 페이지도 해보고 대표 페이지도 해보고 카테고리 페이지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좀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질문 또 하나 있는데 네트워크 배너에서 뷰티 쇼핑몰을 운영 중이신데 그리고 뭐 배너의 특징 유의미하지 못한 유입이 많다고 하는 이유. 사실 뭐 네트워크 배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뭐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은 검색 광고로서 초반에 뭐 브랜딩이나 아니면 판매를 진행을 하고 싶은데 우리 업체에 대한 정보나 상품 정보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뭐 기존에 우리 업체를 알고 있고 상품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먼저 홍보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클릭당 비용이 오히려 이제 정확한 목적을 갖고 클릭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광고비가 비교적 높죠. 근데 거기에서 경쟁을 또 그 안에서도 입찰가 경쟁을 해야 되고 각 업체별 브랜딩이 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도 구매가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그 경쟁 구도에서 우리가 조금 밀리거나 아니면 이제 신생 업체라면은 배너 광고를 진행을 해서 뭐 브랜딩을 먼저 할 수가 있겠죠. 트래픽을 쌓고. 그래서 네트워크 배너의 특징은 저는 그냥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브랜딩과 그리고 트래픽을 쌓을 수 있다.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매체 아니면은 특정한 목적을 갖고 프로모션이나 할인 등을 할 수 있는 매체라고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 유의미하지 못한 유입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예전에 한번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특히 좀 미디어 믹스를 진행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뭐 중복으로 체크되는 값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호스팅사나 매체사별로 이제 뭐 유입을 측정하는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 배너는 보통 아이커버나 뭐 이런 것들은 이탈이 좀 빠르잖아요. 강제로 사실 어떻게 말하면은 강제로 사이트를 노출시키고 그쵸. 그리고 나서 바로 이탈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탈률이 조금 높은 사이트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게 또 뭐 자사몰에서는 유입이라고 안 쳐줄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예전에 이탈이 너무 빠르게 되다 보니까 매체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입량이랑 자사몰에서 확인하는 유입량이 좀 현저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문의를 한번 해봤을 때는 이게 카운팅 되는 게 이탈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게 카운팅이 되지 않아서 유입의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이탈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그 아이커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매력적인 페이지를 좀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팝업이 떴을 때 뭐지 하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랜딩을 한번 그 선택을 하셔가지고 노출을 하면은 이탈도 조금 줄어들고 그리고 무의미한 유입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 적어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 이탈을 거의 예상을 하고 아이커버를 진행을 하는 건데 갑자기 팍 창이 떴을 때 저도 보통 그냥 끄는 편인데 이제 보다가 이거 뭐야 하고 한번 볼 수도 있는 거고 실제 그래서 아이커버가 뭐 딱 알맞다기보다는 알맞는 업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유의미하지 못한 유입은 사실 이런 아이커버라든지 아니면은 중복되는 그 데이터에 대한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골라내려면 결국에는 뭐 각 매체별 데이터를 조금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오늘은 이제 질문만 읽어도 시간이 끝날 것 같은데 다음에 질문해 주신 거 보면 435이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한 업체들이 많은데 네트워크 배너 광고를 운영할 때 스크립트 삽입이 불가해서 전환 추적이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광고를 효과적으로 하고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트워크 배너는 그 스마트 스토어로 운영할 때 스크립트 삽입이 안 되는 건 맞죠. 그쵸. 그런데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로 진행하실 경우에는 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NT 파라미터가 있잖아요. 네. 그럼 광고할 랜딩 페이지 URL 뒤에 NT 파라미터를 붙여서 광고를 하게 되면 그 스마트 스토어 센터의 그 통계에서 사용자 정의 채널에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뭐 유입이나 전환 정도.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그 NT 값의 디테일 값도 넣어서 소재를 구분을 해주시면은 그 통계에서 좀 상세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소재에서 얼마큼의 전환이 발생됐는지, 결제가 얼마큼 발생됐는지 이것까지는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는 배너 광고를 하고 싶고 배너 광고는 좀 소재를 여러 번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너무 뭉뚱그려서 이렇게 전환 추적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소재가 좋은 소재인지 판단을 하냐라고 하시면은 NT 파라미터를 활용하셔가지고 스마트 스토어 상에서 조금 그 집계되는 전환으로 어느 정도 확인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뭐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뭐 공개를 하고 말씀드리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그래서 각 이 매체사별로 이제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잖아요. 최대한의 방식들이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결국에는 똑같은 의미인데 우회해서 스크립트를 심고 어느 정도 데이터를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방법들이 사실 많죠. 물론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공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일단은 뭐 전환 추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NT 소스 활용해서 하시면 가장 좀 편하게 뭐 특별한 지식 없이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방법 중에 그런 방법도 있어요.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조금 골머리가 아팠는데 한번 진행을 해봤던 게 스마트 스토어 한 상품 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상품이랑 A라는 상품에 대한 데이터를 얻고 싶어요. 근데 이제 네트워크 배너 매체로 요 상품의 랜딩을 따로 건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상품을 똑같은 상품을 B라는 페이지에 만들어요. 근데 그 B에 있는 그 페이지를 제가 잠금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이 기존 네이버나 이런 쪽에서 검색을 해서 이 스마트 스토어에 확인했을 때는 보이지 않는 상품 페이지죠. 근데 구매도 다 되고 똑같은 상품인데 하나는 걸어놓고 락을 걸어놓고 하나는 이제 오픈해서 기존대로 하는 거고 이 락 걸어놓은 이 페이지를 그 네트워크 배너의 랜딩으로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유입은 모두 다 그 네트워크 배너 매체로서 들어온 유입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그냥 좀 구식이지만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뭐 데이터 확인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걸어놓고 조금 복잡했던 적은 있었죠, 사실 이전에.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답변이 됐을 것 같으니까 네. 저희 간단하게 운영했던 사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뭐 보통 제가 이제 식품하고 의류 같은 경우는 이전에 그냥 이 소재, 사실 소재가 중요하잖아요. 소재로서 어떻게 광고를 했느냐가 중요하긴 한데 이제 그 소재에 따른 전환율 차이를 많이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소재별 데이터를 통해서 리타게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배너에 따른 리타게팅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제품이나 우리 이런 구매 의도를 가진 키워드 검색 등을 했을 때 그런 이제 고객들한테 우리 제품에 대한 리타게팅을 아이커버로서 많이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제로 그 팝업이잖아요. 근데 팝업이 뜨면은 사람의 이제 자동 반사적으로 좀 끄게 되는데 저도 가끔 끌려다가 하는 이런 소재들이 있어요. 그 제가 근래에 뭐 예를 들어서 좀 다이어트를 해야 돼서 샐러드를 먹고 싶은데 갑자기 샐러드가 팍 뜨면은 끌려다가 한 번은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뭐 아이커버 리타게팅 아이커버로 진행을 했을 때 정말 좋은 효율을 많이 봐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적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조금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 게 저희도 요즘에 최근에 모비온 진행하면서 조금 시행착오가 좀 많았잖아요. 그렇죠. 모비온이 이제 기존의 2.0 2.5 넘어오면서 엔진에서 지금 3.0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면서 지원되던 것 항목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이제 뭐 네. 저희가 좀 뭐 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좀 상세하게 예산을 조정해서 그 진행했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냥 3.0 엔진을 기반으로 뭐 말 그대로 그냥 머신러닝이죠. 시스템 최적화되는 식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조금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거를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도 기존에 2.0, 2.5로 진행했을 때는 모비온은 이제 모비온에서도 진행하는 타겟팅 그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본 상품 매칭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뭐 위클리 리턴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헤비 쇼본 매칭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번 좀 러프하게 그 이벤트 예산을 걸어두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한테 맞는 이벤트들을 조금 걸러내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예산의 설정이 가능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그런 이벤트들이 모두 지원이 되지만 어떤 그 캠페인 목적에 따라서 이 유저들한테는 어떤 이벤트가 조금 최적화가 되기 좋겠다라는 거를 시스템이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광고단에서 좀 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생겼어요. 네. 직접적인 컨트롤보다는 시스템이 해주는 부분이 좀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캠페인 목적에 따라서 최적화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 캠페인 목적을 조금 잘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건 조금 적어드릴까요? 네, 이거는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모비온 데이트 이후 운영 팁 이건 참고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시스템 최적화를 하기 때문에 캠페인 목적을 잘 선택해라. 그래서 뭐 예시로 이제 나는 유입을 많이 받고 싶어 하면은 유입 목적의 캠페인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나는 이제 전환을 좀 많이 끌어올리고 싶다 하면 로아스 최대화 최적화 요 캠페인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캠페인 목적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캠페인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을 기반으로 최적화되기 때문에 뭐 시간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배너나 아이커버 요런 그 소재 유형에 따라서 조금 나눠서 타겟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캠페인 안에서 뭐 예를 들어 그룹에서 분리가 불가능하고 네. 아예 그냥 캠페인 단에서 다 나눠주셔야 돼요. 상세한 타겟팅을 하려면. 그래서 저희도 요즘에는 이제 시간대별로 분리를 해서 시간대별 캠페인을 개별로 생성을 했고 그쵸, 오전 오후랑 다 또? 따로따로. 네 그리고 배너랑 아이커버도 배너 오전 배너, 오후 배너 이런 식으로 아예 캠페인을 따로따로 생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최적화를 믿되 일단 최적화하기에 조금 편한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나 뭐 배너 유형에 따라서 캠페인 분리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3.0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이제 3.0 엔진을 기반으로 시스템 최적화를 해주니까 저희는 이제 그 광고 전략에 따라서 캠페인을 조금 상세하게 분리를 해서 얘네가 최적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시면은 클릭률도 확실히 개선되고 그렇죠. 캠페인단의 품질 지수도 굉장히 향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진행해보시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저희한테 한번 질문을 주시면 저희도 같이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이게 매체에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되는 거잖아요. 좀 더 좋아지는 건데 실제 담당하고 있고 광고를 진행하는 마케터가 이거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공부를 계속하고 저희도 이것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따로 시간을 더 내거나 골치가 좀 아팠잖아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아마 광고주분들은 거의 모르시거나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방금 현아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 실제로 저희가 많이 계속 공부하고 있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쵸. 좀 어렵죠 사실. 바뀌는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맞아요. 그래서 요거 니콜라 유기찌님이 질문 주신 거는 사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걸로 어느 정도 답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뭐 전체적인 그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냥 컨트롤이 편해졌고 효율은 더 좋아지고 그 우리보다 더 똑똑한 어떻게 보면은 그 컴퓨터가 자동으로 돌아가고 머신러닝이 돌고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주셨는데 네트워크 배너도 리타게팅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뭐 리타게팅으로 해서 사실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리타게팅이나 관심사 설정이 가능한지 그쵸? 저희가 가능하죠. 저희가 정말 주 목적이라고 하면 리타게팅하고 그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사 파악이에요. 그 관심사하고 구매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사람들한테 리타게팅을 함으로써 우리 광고를 노출하는 게 저희가 지금 네트워크 광고를 진행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각 매체별로 이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방식은 다 다르지만은 리타게팅이나 관심사 설정 등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희 주 목적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각 운영 사례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정말 되게 많고 저희가 이제 그때그때의 상황을 좀 많이 보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미디어 믹스를 통한 이제 광고를 진행할 때 네트워크 배너 매체는 빼놓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내용 자체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각 매체별로 특징들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마무리하면서 그 마지막으로 좀 아무래도 배너 매체다 보니까 좀 소재 관련해서도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재 운영 팁이 있다면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모션이나 할인을 강조했던 소재에서 전환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테스트식으로 굉장히 소액으로 진행을 했는데도 정말 뭐 600%, 700%뭐 이렇게 좀 로아스가 잘 나와줘서 그래서 뭐 프로모션이나 할인 좀 강조한 소재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팁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상황이었는데 네트워크 배너 매체를 진행할 때 이제 소재를 제가 직접 만든 적이 있었어요. 사실 근데 제가 소재를 그렇게 잘 만든다고는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최대한 특징을 살려보고자 해서 이제 흰색 배경인 상황에서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배경색을 조금 특이하게 하고 정말로 그냥 할인이라든지 프로모션에 대한 내용을 정말 크게 강조를 했어요. 누가 보면 되게 유치할 수도 있는데 그 배너가 제가 했었던 광고 중에 거의 효율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말 비슷하게 뭐 리타게팅도 많이 하고 또 그 배너 소재를 좀 참고를 많이 했었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뭐 GFA나 아니면은 뭐 카카오 배너 광고라든지 구자가 작거나 확실하게 뭐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구자가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다방면으로 뜨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경쟁도가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눈에 잘 띄게끔 만드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맞을 수도 네. 있고. 그래서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조금 힘을 빼고서 만든 소재가 오히려 그쵸. 네트워크 배너에서는 효율이 좀 괜찮은 경우가 많았어요. 네. 물론 뭐 메타나 다른 배너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요 정도로 한번 구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결국에는 이제 우리 광고를 어떻게 노출시키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딱 그 그리고 생각만 하면 마지막으로 또 이제 소재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그 네트워크 배너 같은 경우에는 각 매체사별로 이제 여러 가지 구자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 구자별로 노출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리사이징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가장 큰 일인데 네. 이 리사이징 그 규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무조건 다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공통적으로 첫 집행 시에는 다 리사이징을 다 해서 일단 데이터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구자에서 배너 우리한테 조금 반응도가 높은 그쵸. 구자가 어느 건지 모르니까 일단은 노출할 수 있는 구자에 다 노출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특정 지면에서는 진짜로 클릭률도 안 좋고 전환도 발생이 안 된다 하면 그건 꺼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쵸. 처음에 테스트에서는 그래서 뭐 소재 같은 경우는 첫 집행 시에는 무조건 이제 규격에 따라서 다 집행을 해보고 나중에 이제 데이터 따라서 뭐 끄거나 아니면은 계속 가져가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광고적인 측면 이외에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오늘 다 설명드린 매체들을 따지고 보면은 광고주가 직접 하기 어려운 매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행사를 끼고 그 매체 컨택을 해서 광고를 진행을 하는데 결국에는 사람을 하나씩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니까 소통이 안 되거나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트워크 매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업무가 그 실행사와 광고주와의 중간 사이에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도 근래 뭐 아까 말씀 주셨던 모비언 3.0 변화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실행사와 소통을 하고 물어보기도 했고 광고주에게 설명을 정말 엄청 장하게 했던 적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저희 마케터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광고주를 대변해서 이쪽 매체사와 논의를 자주 하고 조금 닥달을 하는 면도 있겠고 그죠? 왜냐면은 광고 진행에 있어서 바로 뭐 직접적으로 저희가 세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팅을 요청을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만약에 늦어지거나 해당 일정이 맞지 않으면은 조금씩 딜레이가 돼요. 그쵸? 프로모션 기간 뭐 오늘 저녁부터 바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당장 닥쳐갖고 오늘 뭐 오전에 얘기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정적인 부분도 조율을 잘 해야 사실 네트워크 배너 매체는 노출이나 이런 뭐 전환을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저희 주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뭐 결국에 우리가 이 네트워크 배너 매체 같은 경우는 뭐 고액 광고주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프로모션 등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액 광고주들이 정말 문의를 많이 주시잖아요. 왜냐면은 검색 광고 너무 비싸니까 이거 광고는 하고 싶은데 우리 제품 좀 알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저도 처음에는 검색 광고 내에서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거나 아니면 힘들 수 있겠다 싶으면 광고주와 논의 후에 실제로 네트워크 배너 매체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클릭당 비용도 훨씬 더 싸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앞서 가장 첫 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트워크 배너는 저렴한 CPC가 그래도 장점이잖아요. 저렴한 CPC에 어느 정도 트래픽도 확보하고 또 브랜딩도 가져갈 수 있고 또 소재에 따라서 뭐 타겟팅에 따라서 이제 전환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각자 이제 예산이나 좀 환경에 따라서 좀 적절한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그 매체를 선택하셔서 좀 운영하면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오늘은 이렇게 조금 장황하지만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모든 내용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넓은 내용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소액 광고주분들도 그렇고 실제로 이
매체를 운영을 하고 싶은데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오늘 준비를 했던 거고, 진짜 저희한테 그냥 정말로 이 매체에 대해서 궁금하고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광고를 진행을 하고 싶다 문의를 뭐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주시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라이브를 같이 준비를 하니까 네. 뭐 다음에 이런 주제로 라이브를 준비해 주세요. 이런 주제가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한번 영상 준비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네. 뭐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 그 내용을 나중에 또 저희가 네. 직접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네트워크 배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가 경험했던 실제 운영 사례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고, 뭔가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여기 양옆에 네임 태그로 전화 주시거나 문의 주시면은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